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졌다. 혹은 예전처럼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단기 기억력이 상실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고 뇌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는 경도인지장애, 치매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이들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뇌세포의 손상과 영향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건망증은 물론 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젊은 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와 함께 노화된다고 알려져 왔지만 현대 뇌과학의 연구 결과 오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나빠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익숙해진 일상으로 인해 뇌의 활동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뇌가 노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어도 머리를 쓰면 쓸수록 뇌세포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새로운 체험이나 생활 습관과 식습관, 운동법을 조금만 바꿔도 뇌를 자극해서 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경내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뇌가 젊어지는 두뇌 자극법입니다. 책 제목은 뇌가 20년 젊어지는 두뇌 자극법. 저자는 신경내과 전문의 요네야마 김이히로, 옮긴이는 황소연, 출판사는 전나무숲입니다. 그럼 건강정보 알림이 헤이그린이 읽어주는 건강정보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고를 목표로 뇌는 항상 진화한다. 우리의 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숨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라거나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뇌세포 가운데 일부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전기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일으키는 정신활동이다. 또한 뇌는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에 반응하고 손발이나 신체의 각 기관에 운동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손발이나 피부 등 감각기관에서 감지한 정보를 분석하는 감각의 중추기관이기도 하며 감정과 운동 기능을 연결하기도 한다. 뇌는 이러한 활동을 눈 깜짝할 사이 그것도 한 번에 몇 가지씩 훌륭히 해낸다.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동시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뇌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뇌의 놀라운 능력을 잘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감탄할 만한 점은 갈면 갈수록 예리해지는 칼처럼 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이다. 컴퓨터의 경우 동일한 계산식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풀어도 그 문제를 푸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항상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하여 스스로 진화해간다. 이것이 뇌와 컴퓨터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뇌는 좋아하는 것에 더 잘 반응한다. 뇌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거의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피로는커녕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오히려 진화를 거듭한다. 따라서 머리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서 외부 자극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뇌가 그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달한다. 영어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어학 공부에 적합하도록 좌뇌가 발달하고 그림 그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감각적인 우뇌가 쑥쑥 발달한다. 머리 좋아지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두뇌 훈련법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과감히 폐기 처분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교육을 받아왔다. 그리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자책한다. 그렇지만 사람은 저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따로 있다. 유명한 화가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는 힘들며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흥미가 없는 일에서는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뇌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마음이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 그때 힌트가 되는 것이 바로 하고자 하는 욕구, 의욕이다. 할 마음이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뇌가 그쪽으로는 소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의욕 없이 시큰둥한 마음은 뇌를 병들게 할 따름이다. 자, 지금부터는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샘솟는 일에 몰두해보자. 쓰지 않는 뇌세포는 어느 순간 사라진다. 뇌신경세포는 원칙적으로 재생되지 않으며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 단, 사용하지 않는 세포만 줄어들 뿐이어서 특별한 이상이나 자각 증상은 없다. 대표적인 뇌 관련 질병인 알츠하이머 즉 퇴행성 뇌질환의 경우 뇌세포의 감소 속도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빨라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처럼 정도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뇌신경세포가 줄어드는 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필요 없는 세포를 정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화가가 불필요한 선이나 화려한 색의 사용을 과감히 정리해서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과 같다. 이 밖에도 뇌세포의 수와 관련해 신경교 세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경교 세포는 뇌신경세포의 에너지원인 포도당과 산소를 뇌혈관에서 끌어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뇌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군인 것이다. 뇌신경세포는 원칙적으로 재생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지만 신경교 세포는 손상되어도 다시 생긴다. 런던 대학의 엘리노 맥과이어 박사는 런던의 택시 운전사 16명과 일반인 50명을 대상으로 뇌의 구조를 세밀하게 조사했다.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뇌도 일정한 훈련을 통해 단련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택시 운전사의 해마 오른쪽 부분이 일반인보다 컸다. 이 해마는 뇌신경세포가 모여있는 곳으로 기억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는 역할을 한다. 해마가 크다는 것은 뇌세포의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30년 경력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보다 3%나 해마가 발달해 있다고 한다. 겨우 3%? 이렇게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뇌의 신경세포의 수는 20%나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대발견이었다. 맥과이어 박사는 매일 길을 찾는 자극이 뇌를 변화시켰다고 추정했다. 그의 말은 머리를 쓰면 쓸수록 뇌신경세포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특히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시키는 공간적인 사고와 새로운 체험이라는 경험은 뇌를 발전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극이 된다. 저절로 머리가 좋아지는 두뇌 자극 훈련. 눈 감고 밥 먹기. 전달된다.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눈을 통해 얻는다. 방에 들어가 스위치를 켠다거나 자물쇠를 잠글 때도 손가락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눈으로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의 기억을 더듬어 문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손으로 확인한 다음 열쇠 구멍도 여기가 맞겠지? 하며 감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눈으로 사물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억에 의존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되고 손가락의 감각을 최대한 집중시키게 된다. 이런 방법은 뇌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극이 된다. 우리는 매일 넘쳐나는 정보의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침을 먹으면서 젓가락으로 토란국에 토란을 집었다고 해보자. 그 간단한 동작을 하나 취할 때도 우리의 뇌는 사실 분주히 움직인다. 먼저 토란이 먹고 싶다는 생각에 시선을 토란에 맞춘다. 그 다음 젓가락으로 토란을 집어든다. 그 순간 토란의 무게나 모양 등의 정보가 순식간에 손가락에서 대뇌피질로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손의 도움을 받아 토란을 입까지 운반한다. 전부터 끝까지 꽤 많은 일을 수행했지만
때가 되면 늘상 하는 시계 식사는 대뇌 피질이나 손해를 전혀 자극하지 않는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TV를 보면서 혹은 신문을 보면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밥을 먹는 것이다. 익숙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뇌는 극히 일부분만 쓰인다. 뇌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과감히 버리고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황을 일부러 연출할 필요가 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자연스러움이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각적인 정보를 차단해보자.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눈을 감고 상상력을 총동원해 반찬이 어디에 있는지 식탁 위를 찾아 헤매라. 공간과 관련된 상상은 우뇌를 자극한다. 반찬을 찾았다면 젓가락으로 과감하게 집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촉각이나 후각을 이용해 탐색하라. 마지막으로 입으로 가져가 향과 맛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최종 확인한다. 이와 같이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평상시 쓰지 않던 뇌 기능을 그만큼 의식해서 쓸 수 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시각에 의존해서 무의식적인 동작을 반복했는지 반성하는 기회도 된다. 무의식적인 반복 동작에 당신의 감각을, 당신의 뇌를 점점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손가락으로 대뇌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해라. 주머니 속의 동전 알아맞히기. 우리는 첫눈에 입체적인 모양을 파악하는 시각 덕에 평소 손으로 만져보고 형태를 파악하는 일이 드물다. 촉각이 뇌 속에서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감각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잠자고 있는 촉각을 깨워서 두뇌를 자극하자. 주머니 속에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각각 5개씩 넣고 그것이 얼마짜리 동전인지 만져서 알아맞혀라. 크기나 무게로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의외로 쉽지 않다. 손가락 정보만으로 사물을 인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손가락의 미묘한 감각을 더듬어가는 일은 바로 대뇌 피질 자극으로 이어진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 뇌에 감춰진 능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귀 막고 계단 오르내리기. 청각을 차단해 집중력을 높인다. 소리를 무시하기란 쉽지가 않다. 보고 싶지 않으면 눈을 감으면 되고 냄새는 코를 막으면 금세 사라진다. 하지만 소리는 귀를 막아도 희미하게 들린다. 그만큼 단순한 동작으로는 청각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소리 자체를 원천 봉쇄하자. 소리의 크기를 0으로 맞춰놓고 TV를 보는 것이다. 원래 TV 프로그램은 영상이 묘미였다. 하지만 영상 대신 음성이 부각되어 소리를 없애면 김 빠진 맥주처럼 프로그램이 시시하게 느껴질 것이다. 일상에서 소리는 종종 감각을 지배하고 주의력을 흐트려 놓는다. 업무나 공부를 할 때 주변의 소음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자, 귀마개를 하고 계단을 오르내려 보자. 발가락 끝에 신경을 집중하는 것은 주머니 속에 동전을 알아맞히는 일처럼 대뇌 피질을 자극한다. 귀를 막고 발가락으로 계단 위치를 확인하면서 사뿐사뿐 조심해서 내려가자. 소리가 차단되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발가락으로 쏠리게 된다. 평상시에 거의 쓰지 않던 발가락 감각을 사용해 뇌의 감각 기능을 일깨운다. 가끔은 목적지까지 빙빙 돌아서 가라. 매 순간 자신을 긴장감에 빠뜨린다. 스트레스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를 단련하는 아주 훌륭한 교관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움직이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대뇌 유연제와 같아서 뇌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자, 그럼 머릿속에 유연제를 부어보자. 길을 잃으면 사람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다. 이곳저곳 이정표를 찾아 헤매면서 어떻게든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데 그때 뇌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뇌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집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을
지도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보기를 권한다.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라면 환승역에서 걷는 거리를 한 발짝이라도 줄이기 위해 갈아타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철을 타는 위치와 내리는 위치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거의 기계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내린다는 얘기다. 이런 행동은 거의 모든 직장인들의 출근 스타일이다. 이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다. 뇌가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가능한 한 불편한 방법을 선택하라.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머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이다. 귀찮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더 노화될 것이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포수를 늘리고 두뇌 회로를 촘촘하게 엮어갈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뇌가 끊임없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부과하고 또 그 스트레스를 신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왼손으로 녹차를 마셔라.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화한다. 일상적인 행동에 특별함을 부여하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마다 즐겨 쓰는 손이 있다. 오른손은 좌뇌에서 왼손은 우뇌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손만 사용하면 뇌도 한쪽만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뇌신경세포를 골고루 자극하려면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뭔가 엄청나고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 쓰지 않는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자, 그럼 오늘은 티타임을 가져보자. 하루에 한 번은 마시게 되는 차. 만약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컵을 쥐고 우아하게 마시자. 항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녹차 한 잔으로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녹차를 마신다는 새로운 회로를 뇌 속에 심어준다면 차 한 잔으로도 뇌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도는 평범한 행동을 의식화해서 예술로까지 승화시킨 행위이다. 다도와 같은 의식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 씹고 또 씹어라. 딱딱한 음식으로 두뇌 활동을 북돋는다. 꼭꼭 씹으면 치매도 예방한다. 혹시 식사를 할 때 몇 번 씹었는지 세어본 사람 있는가? 슈퍼나 편의점에 가보면 딱딱한 음식은 천덕꾸러기라는 걸 알 수 있다. 과자나 초콜릿도 입에서 살살 녹을 만큼 부드러워야 인기다.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만 봐도 흰쌀밥의 햄이나 어묵처럼 씹기 쉽고 부드러운 것이 주를 이룬다. 현대인이 매 끼니마다 씹는 횟수는 약 620회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무려 6배 정도나 더 많이 씹었다고 한다. 그럼 씹는 것과 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 연구에 따르면 18에서 40세까지 12명에게 껌을 씹게 한 뒤 뇌 혈류량을 조사했더니 씹을 때마다 혈류량이 대뇌 감각 운동에서는 25에서 28%, 미각 중추는 9에서 17%, 손해 등은 8에서 11%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씹기를 중지하면 혈류량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씹을 때마다 대뇌 신경세포가 활발해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더욱이 치아가 좋지 않을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제대로 씹지 못한 탓이다. 노령기에 턱의 힘이 약해지면 해마의 움직임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딱딱한 먹을거리 중심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씹는 횟수를 늘리자. 그렇다고 씹는 횟수를 정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식사 시간을 평소보다 배로 늘리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오징어나 쥐포 등을 질근질근 씹는 것도 뇌 혈류량을 늘리는데 효과적이다. 후다닥 해치우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는 식습관을 들이면 뇌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씹으면 씹을수록 뇌의 혈류량은 증가한다. 지금보다 3배에서 4배 더 많이 씹는다는 기분으로 씹고 또 씹자. 잠깐의 운동이 잠자는 두뇌를 깨운다. 적당한 운동으로 뇌 혈류량을 늘린다. 근육의 움직임이 클수록 뇌는 더 많이 자극된다. 운동과 뇌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뇌에서 근육을 움직이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달릴 수도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운동 명령은 운동신경의 중추인 전두엽에서 내려진다. 실제 뇌혈류량을 체크해보면 손발을 움직여라는 명령이 나오기 전에 대뇌 운동신경 중추에서는 이미 혈류량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뇌는 운동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는다는 말이다. 근육의 움직임이 클수록 뇌에 대한 자극도 커진다. 그러므로 근육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널쩍 다리를 움직여 걷거나 달리는 운동이 뇌를 단련하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이다. 최근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적당한 운동량은 어느 정도일까? 하루 20분 정도 빨리 걸으면 뇌가 아주 흡족해한다. 물론 다이어트도 되니 몸도 좋아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정상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다면 출퇴근을 할 때 집에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조금 속도를 내서 걷자. 빨리 걷다 보면 어느새 머리도 상쾌해질 것이다. 하지만 숨이 끊길 듯 격한 운동은 지방이 연소되지 않아 다이어트나 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실내에서 달리는 러닝머신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헬스장에 꾸준히 다니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산책은 밖으로 나가 걷는 것만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꽃이나 나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산책을 하면서 눈으로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에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걷는다면 뇌가 건강해질 것이다.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 나이가 들어도 뇌는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두뇌를 훈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신경세포의 수가 무려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오감 자극, 습관 변화, 식습관, 운동법 등 두뇌 자극 훈련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뇌를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나아가 젊은 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활기찬 건강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헤이그린이었습니다.